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가 쏟아지더니 이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경찰의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오늘도 뭔가 의심스러운 단독 보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공개한 계엄 당일 국회 CCTV 영상, 입수 경로가 논란인데요. 국회 관계자는 김민석 전 총리 측에 최근 당일 영상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테리들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물폭탄 장맛비가 끝나자 푹푹 찌는 더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소나기까지 오락가락 내리면서 습도마저 높아져 말 그대로 찜통더위인데요.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 경기, 그리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경북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생 기자, 폭염주의보 얼마나 더운 거예요? 네, 지금 저녁이 됐지만 현재 기온은 거의 30도에 육박하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더 높게 느껴집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그야말로 찜통더위입니다. 찜질방 갔을 때 이렇게 막 확 이렇게 그 습도가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비가 또 난데없이 쏟아지고 정말 예측하기 너무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나가려고 하면 또 비 오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다시 개지고 이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습해요. 동남아 같아요. 장마 전선이 물러나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은 국지성 소나기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이곳 평택을 비롯해 오늘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충청, 호남, 부산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원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특히 전북 전주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무지 덥네요. 온도가 너무 더워서 땀이 총나는데. 며칠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여름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발표된 영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허준원 기자, 대구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랐다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은 경북 포항이죠. 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저녁이 됐는데도 여전히 한낮의 열기가 후끈후끈 느껴집니다. 해수욕장은 아직 개장 전인데도 온종일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에 몸을 맡기고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물 들어가면 시원하고 해서 좋습니다. 농가도 비상입니다. 뙤약볕을 피할 수 없으니 얼음물로 열기를 달래는 게 고작입니다. 들어가면 40도, 50도가 넘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열기까지 더해져 도로는 마치 불판처럼 뜨겁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아래에서 숨을 돌립니다. 내려올 때도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대구 내려오니까 이거 서울이랑 완전 다르도록 많이 덥네요. 오늘 대구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았고 경주 36도, 포항이 35.3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 중부와 달성군 남부,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 중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는 내일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이곳 포항은 현재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잠들기 힘든 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충청 지역의 피해가 유독 컸는데요. 물이 넘치면서 하천이 초토화됐고 주차된 차량들은 온통 진흙 범벅이 됐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이 범람한 청주시 한 마을. 물은 빠졌지만 마을 곳곳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창고엔 여전히 진흙투성입니다. 세간 사르를 쓸고 닦아도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썩어가는 작물들을 보면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작물이 백여나지를 못하죠. 끝났다고 봐야지. 마음이 아프지 뭐 속이 아프지. 차량 80여 대가 물에 잠겼던 공용 주차장.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내부엔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견인차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
보면 씁쓸하죠. 가만히 있는데 뭐 이미 허리까지 쳐갖고 너 어떻게 시동도 못 걸고. 계곡물이 범람한 동학사 일대도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상품을 살리려 애를 쓰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목인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부터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왔다 그냥 가고 이거 얼른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겠어요? 오늘 새벽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임진간 필승교 수위가 한때 3m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마로 1명이 실종됐고 453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36헥타르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폭염이 시작됩니다. 이중열돔이라는 현상 때문에 주말에 더 덥다고 하는데요. 그럼 장마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이틀간 비구름이 중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에 그야말로 물폭탄을 퍼부었던 이 비구름은 북쪽으로 물러났고 주말엔 폭염이 찾아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래에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에선 덥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다가옵니다. 이중열돔, 두 고기압이 위아래에서 겹치면서 마치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감싸는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불 속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폭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은 낮 최고 34도에서 35도, 대구 경북은 37도 안팎까지 오를 걸로 예보되는데요. 밤에도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낮 동안 쌓인 열이 쉽게 식지 못해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장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주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하하게 되면서 중계부상에서는 15일부터 다시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 바 아직까지 장마가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바비의 진로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무모 의혹 단독 보도들로 이어갑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이 납치 계획 정황 증거인데도 경찰이 확보를 안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수사팀은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이 케이블타이가 중요 증거물이라는 보고서를 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한 감식 보고서에서 케이블타이를 중요 증거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보고서에 혐의가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된 현 시점에서 중요 증거물로 판단돼 첨부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케이블타이를 중요 증거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 장윤기를 조사했던 A순경은 성폭행 목적이었다면 더 강력한 끈이 있지 않았을까 판단했다. 케이블타이는 중고등학생도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장은 SUV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 확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A순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 장윤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 경찰은 블랙박스 판독 불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블랙박스에서 차량 뒷문이 열린 걸 확인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성폭행 목적 살인 혐의로 바꿨습니다. 이어서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미행할 때 탔던 흰색 SUV 차량. 범행 장소 인근에 있던 화물차 블랙박스엔 장윤기가 범행 전 차량을 세워둔 상황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흰색 물체처럼 보이는 장윤기 차량.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린 모습으로 추정하면서도 판독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보고서에도 뒷좌석 문이 열려 있는 걸로 추정되긴 하지만 명확히 확인되진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라인 지시로 광주경찰청 과학수사대에 영상화질 개선도 의뢰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영상 화질을 개선했고 최종적으로 차량 뒷좌석 문이 열려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윤기가 뒷좌석 문을 열어둔 점으로 볼 때 납치나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성폭행 목적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윤기 수사팀원은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미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장윤기 검거 전부터 광주 광산서 내부에 보고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장윤기를 추적하던 시점부터 수사팀원 중 한 명이 장윤기 부친과 근무 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장윤기 부친이 장모 경감이란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팀 A 경사가 자신이 장 경감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장윤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경사가 장윤기 부친과 몇 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사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경사는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A 경사가 경력도 짧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경사와 장윤기 부친이 통화한 녹음 파일엔 A 경사가 선배님이라며 장윤기 부친에게 존칭을 쓰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A 경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담당 경찰서를 떠났더라도 최근 3년 안에 근무 이력이 있으면 전부 들여다볼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오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A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지 이틀 만입니다. 지휘부 화상회의에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최대한 엄벌하겠다며 무너진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수사 중인 사건 중 경찰 가족이 관계인인 사건 처리에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을 불문하고 사건 담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가족 사건이면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최근 3년 사이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면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이게 자작극이었다고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이미 선거 전에 자백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완주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 사실 모른 채 투표를 했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30대 A씨가 음료가 든 컵을 던진 사건. 범행 전 이들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한 건 지난 5월 중순. 이들은 자작극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후보는 이후에도 목 보호대를 찬 채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유권자 앞에선 피해자 행세를 하며 완주한 겁니다.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이 돼서야 선거사무소와 A씨 헬스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고 이들이 헬스장에 같이 있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들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며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뒤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자백을 받고도 은폐한 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서 전재수의 당선을 도운 것입니다. 담당 경찰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동훈 의원은 경찰뿐 아니라 개혁신당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장 후보를 사퇴시켜야 했었다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삐딱하게 보지 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사태를 두고 개혁신당을 향해 꺼낸 입장입니다. 속아서 투표한 부산 시민들은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의원은 본인과 관계된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신했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세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선거 전에 이 정의안 후보의 자작극 정황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 일단 이거부터요. 언제 정확히 정황을 한 거예요? 진술 받은 게 5월 중순입니다. 정의안 전 후보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사실 처음에는요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통화 기록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전부터 연락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국 헬스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였다 인정했고요. 자작극이라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선거 전에 알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양쪽 다 시인을 했다는데 경찰은 왜 바로 이걸 알리지 않은 겁니까?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자작극이다. 먼저 발표하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5월 중순으로 가보면요. 이 당시만 해도 경찰이 손에 쥔 건 진술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6월 1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헬스장에서 대화하는 CCTV 영상 물증을 확보한 건 선거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쳐도 지금 5월 중순이라 그랬잖아요. 네. 선거는 6월 3일이었어요. 네. 어쨌건 6월 3일 유권자들은 그런 자작극이라는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 정의안 전 후보는 보호대 차고 선거 완주했고요. 유권자들은 녹차 라떼에 맞은 테러 피해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요. 정 전 후보뿐 아니라 음료수를 던진 남성의 양방향 진술도 사실 확보를 했는데 통화 기록까지 확인했다면 자작극이란 건 확인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고 혹시 그 후보의 당인 개혁신당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선거 전에?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 일단 경찰은 개혁신당에 비밀수사 원칙상 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작극 사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개혁신당은 본인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요.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 부분이 어쨌든 선거엔 모르고 이제 투표를 한 거니까 이제 표심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결과를 좀 놓고 보면은요. 당시에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45,941표 차로 제치고 당선했지만 정 후보가 얻은 건 27,000여 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요. 야권에선 정 후보로 인해 이 보수의 분산이 된 게 패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근데 정의안 후보의 아버지의 개입 의혹이 나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단서를 발급받은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건 당시에 사실 근처에 병원도 있었는데
굳이 12km 떨어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거든요. 경찰은요, 문진,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고 진단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를 던진 남성이 왜 자작극에 가담했는지도 의문인데 아직 경찰은 금전이 오간 정황은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 팀장이었습니다. 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추진한 국회 청문회에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논란이 일었죠. 이미 시즌 일정으로 바쁜 두 선수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 국회 문체위 청문회 참고인으로 신청된 손흥민 선수. 하지만 청문회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속팀 LAFC는 월드컵 휴식기를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맞이합니다. 청문회 직후인 23일에도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를 재개하는 팀 일정에 합류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할 예정입니다. 손흥민 소속사 관계자는 채널A에게 손흥민은 정규 시즌에 돌입해 매일 구단 훈련과 일주일에 2경기 이상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며 청문회 당일에도 일정이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참고인으로 신청된 황희찬 선수 측도 프리시즌 일정 등으로 청문회 개최 전 출국할 예정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문회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청문회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기적인 행태, 정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축구협회 청문회 참고인으로 신청한 건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월드컵 경기 성과와 대표팀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임 의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참고인을 신청했다면서도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고인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철회 전까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소속팀 일정이 있는 두 선수를 불렀다는 축구팬과 축구계 인사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혹스럽고요. 이거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올 수도 없는 선수인데 이 사실을 확인을 안 했으면 게으른 거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른 거면 이거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도 선수들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 축구 개혁을 정치 쇼로 전락시키지 말아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친청계가 띄운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해제 표결 고의 불참 의혹. 김어준 씨가 계엄 당일 국회 안팎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사실상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이 영상을 어떻게 구했냐가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니면 국회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회 측은 이 당사자 김민석 전 총리 측이 이달 초 계엄 당일 영상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틀 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재생됐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 CCTV 영상.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제기해온 계엄 해제 표결 고의 불참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영상을 공개하며 사실상 김 전 총리를 두둔했습니다. 표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못했을 뿐이지 표결하러 왔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행법상 당사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한 국회 내 CCTV를 김 씨가 입수하게 된 경위를 두고 위법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 전 총리 측 신청으로 최근 계엄 당일 행적 영상이 국회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총리 측에서 6월 하순 신청이 들어왔고 영상이 제공된 건 7월 초라면서 김 전 총리 명의로 된 신청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 8일 방송한 영상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 씨 측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에게 계엄 당일 영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계엄 당일 국회 저 CCTV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냐, 이게 논란인데 그러면 그 답이 풀린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이 명확하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김 씨가 공개한 계엄 당일 국회 CCTV, 이건 국회만 보유할 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걸 김 씨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확보를 해서 공개한 거죠. 저희가 취재한 대로 국회 말이 사실이라면 김민석 전 총리 측도 국회로부터 영상을 받은 겁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총리 도장이 찍힌 위임 서류로 해당 영상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규상 이 CCTV 영상을 이용하거나 또 제공하려면 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영상을 김 씨도 김 전 총리 측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김어준 씨가 영상을 국회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어준 씨가 직접 영상을 국회로부터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국회 청사 CCTV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가 직접 영상 열람과 제공을 맡고 있거든요. 국회 내규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해당 내규에 따르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당사자인 김민석 전 총리 측을 제외하면 수사, 공소유지 혹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내규에 없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김어준 씨는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기를 보면요. 6월 말에 김 전 총리 측이 국회에서 영상을 열람하고 이어 이번 달 1일에 영상을 받아갔습니다. 국회 측 설명이 맞다면요. 김어준 씨는 그제 영상을 방송했죠. 당시 방송 발언을 보면 김 전 총리는 영상을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것에 좀 놀라는 모습이고 김 씨도 어렵게 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 씨가 어떤 경위로 영상을 입수했는지 그리고 김 전 총리 측이 영상을 입수했는지 여부를 문의를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양쪽에서 해명을 해야 이 궁금증이 좀 속 시원하게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이제 좋은 해명이 된 건 맞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김어준 씨가 김 전 총리와 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만큼 해당 영상이 김 씨 방송에서 공개된 점에 여권에서도 내막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개가 결국 다음 달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 자, 야당은 떳떳하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국방부 공개하면 오해가 더 커질 거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병적 기록부에 잘못 써 있으면 그럼 정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퇴임 후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한 뒤 오늘 귀국한 안규백 국방장관. 그 사이 탈영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야권의 병적 기록부 공개 압박이 이어졌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입니다. 병적 기록 한 장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재차 병적 기록부 공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오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탈영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병적 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까지 와서 잡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실제 구금 30일이 적혀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병적 기록 오류에 대해 퇴임 후 정정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하지 않냐는 질문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하면 어떻게 볼지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오늘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민주당은 폭풍 전야입니다. 친청계와 친명계가 정면으로 붙은 선호 투표제, 오늘 밤 가부간의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최고위원 수가 많은 친청계 표결로 정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자 친명계,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호투표제를 두고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자 오늘 밤 다시 최고위를 열어 결론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청계는 표결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막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최고위원은 6명, 친청계 4명, 친명계가 2명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친명계 손을 들어준다 해도 친청이 과반입니다. 친명계는 이성윤, 박규환, 박지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최고위원 됐습니다. 아니 지금 평당원입니까? 지금 평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평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소환하며 당내 복당 요구에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당원 게시판 사건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그저 때렸을 때 자신이 커질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지 않으면 장 대표가 비극적 결과를 맞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원이나 의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성조기를 두르고 홀로 개표소 진입을 막아섰던 여성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선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치마처럼 두르고 체육단체의 개표소 진입을 마지막까지 저지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성조기 없이 가슴팍에 태극기가 그려진 옷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게 제가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입니다. 이 여성은 체육단체가 개표소에 들어가면 안에 보관된 투표함과 용지 등이 훼손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체육단체 업무에 지장이 생긴 문제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체육단체 업무 마비 상태인데 다음에 똑같이 행동하실 겁니까? 오늘 경찰 조사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서 있을 뿐이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네, 경북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대관람차 객차가 궤도를 벗어나 추락했습니다. 다른 객차와 부딪히면서 탑승객들이 다쳤는데요. 추락한 객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더 큰 피해는 피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관람차에서 떨어진 객차가 다른 객차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월드에서 관람차 한 대가 궤도를 이탈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타고 있던 다른 관람차 2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락한 객차 안에 승객이 없어 더 큰 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관람차는 가동을 멈췄고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놀이기구라는 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타러 오는 건데 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대관람차는 지난해 6월 도입한 놀이기구로 객차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경주시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 만큼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여성 총리는 가능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여왕은 결코 안 된다는 걸까요?
옆 나라 일본에서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의 여왕 즉위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여왕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 장벽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왕실 규범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묻자 의원 대다수가 일어섭니다. 起立多数よって本案は委員長報告の通り可決いたしました。 일왕 부부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의 여왕 즉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한다는 일부 진보적 내용은 담겨 있지만 이미 왕족이 아닌 옛 왕족의 북의 혈통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나루히토 1왕의 동생 후미히토 왕세제, 2위는 왕세제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입니다. 이들 외에 왕위 계승자가 없어 왕족 수를 늘리자며 방안을 모색한 건데 결국 일반인과 다름없는 옛 왕족 남성들만 혜택을 보게 된 셈입니다. 특히 이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건 거물 정치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 왕비인 여동생이 양자를 받을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국민 70% 이상이 여왕 즉위에 찬성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배경에는 남성 우월주의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환입니다. 네, 유럽은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 속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선 이상 고온으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스페인 남부 알메리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40도를 넘는 폭염과 강풍이 겹치며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최소 11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Porque como podéis comprobar el viento es de poniente y va a llegar al camping donde tenemos también 400 o 500 personas. 폭염으로 산불 위험성이 커지자 스페인 동부 지역인 발렌시아에선 아예 나무 위로 물대포를 분사하며 숲을 적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겁니다. Cuando hay riesgo de extremo de incendios forestales es activar siempre por protocolo. 프랑스에선 강이 바짝 말랐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프랑스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루아르 강이지만 41도까지 치솟는 엄청난 폭염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프랑스는 지역별로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40도 넘게 치솟으며 일부 유럽 시민들에게 도심 속 비키니는 일상복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서유럽은 역대 가장 더운 지난달을 보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 대륙이 이번 여름 중 가장 치명적인 몇 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도 큽니다. 때이른 폭염을 겪은 벨기에는 지난달 평소보다 약 40% 많은 1,200여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불과 석 달 전 대홍수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데 러시아 남부에 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60여 곳이 고립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강한 물살에 집 철근이 빨려 들어갑니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공화국에 폭우가 쏟아져 버스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60여 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3만 6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록적인 폭우로 대홍수를 겪었던 곳에 또다시 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맹렬한 물살에 한 사람이 앉은 자세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돼지우리였던 곳에서는 돼지들이 물 위를 위태롭게 헤엄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돼지를 살려보지만 16,000여 마리가 무너진 저수지의 물살에 쓸려갈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중국 남서부 광시성 일대에서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이삭보다 규모가 더 큰 초강력 태풍 바비도 모레 중국에 상륙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태풍 바비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으로 접근하면서 현지에선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중국의 한 신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을 피해 직원들은 옷도 걸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치솟는 불길과 시꺼먼 연기로 둘러싸인 건물 5층 꼭대기에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시간이 지체되는지 일부 위태롭게 건물 난간에 매달리거나 옥상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어제 낮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대형 신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공장에 2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고 대부분 구조됐지만 28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이 소방대원 183명과 소방차 35대를 투입해 불길은 5시간여 만에 간신히 잡혔습니다. 공장 1층에 있던 연소되기 쉬운 자재들 탓에 순식간에 번진 걸로 알려집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각종 자재들이 통로에 쌓여 방화문 작동을 막고 소방관 진입도 어렵게 해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가 중국 당국에 구금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그리스 공군 전투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하게 공항으로 날아드는 그리스 공군 F-16 전투기. 비상 동체 착륙을 합니다. 멈춘 전투기에서 불은 점점 더 커지더니 소화액을 뿌리고 나서야 꺼집니다. 전투기는 훈련 비행 중 연료 누출로 의심되는 기체 결함이 발생해 회항한 후 비상 착륙에 돌입했지만 활주로 마찰로 인해 결국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반은 무너진 채 속에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검은 연기와 건물 잔해들이 뒤엉켜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약 7만 켤레의 신발이 보관돼 있던 체코의 신발 창고가 화재로 붕괴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해 주변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시뻘겋고 큰 화염이 활활 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그야말로 가득 메웁니다. 강 건너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던 이들도 넋을 놓고 쳐다봅니다. 대만 금속 공장에서 일어난 이 화재 사고에서 공장 건물 3개가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5명의 소방관이 투입된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은 후드 셔츠를 뒤집어 쓴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병입구에 불을 붙이고 냅다 건물로 던집니다. 미국 뉴욕 퀸스 지역에서 종교시설 2곳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습니다. 범행 장면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경찰은 36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후에 신형 전용기로 갈아타고 복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게 암살 위협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계획을 직접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They're lovely people. I'm number one.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최근 미국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를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복귀했는데 이런 첩보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일기 당시 미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자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천명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도 트럼프 암살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잇따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해당 시간대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종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암살 첩보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건넨 작별 선물이 화제입니다. 권총과 실탄이었는데요. 이 갖고 가기도 쉽지가 않아서 일부 정상들은 폐기 처분하는 등 처리에 진땀을 뺐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단으로 된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자 은색 권총 한 자루와 실탄 6발이 보입니다. 바로 옆 카드엔 튀르키예 대통령의 경의와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건넨 작별 선물입니다. 해당 권총은 튀르키예 국영 방산업체 MKE가 1990년대 생산한 6연발 리볼버 구무샤이 357 매그넘으로 추정됩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일부 정상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To me, that my gift of maple syrup kind of undermatched the whatever it was, and I certainly don't have a license for it, so it's been decommissioned.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이 총기 수입이 불법이라 튀르키예 주재 영국 대사관에 남겨두고 왔다고 밝혔고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같은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집니다. 선물 받은 총을 갖고 갔다 하더라도 EU 집행위원장이나 그리스 총리는 박물관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과 수행단을 놀래킨 이번 권총 선물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 방위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준비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자, 북한의 요즘 이 스마트폰 결제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허름한 길거리 매점에도 QR코드가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 정부가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스마트폰 능라도. 대표적인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삼흥 전자지갑이 설치돼 있습니다. 북한 원화뿐 아니라 외화도 충전 가능합니다. 각종 생활요금도 낼 수 있고 스포츠 복권도 살 수 있습니다. 我发现了一个十分有趣的事情，这边是用户对软件的一个留言，这就非常方便。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분석에 따르면 삼흥을 충전할 수 있는 지점이 약 3년여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평양뿐 아니라 황해북도와 양강도의 모든 군, 남포시 모든 구 등 충전 지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전자지갑 이용자가 수백만 명이라 밝혔는데 결제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 음료 매점, 꽃가게, 과자 매대에도 결제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통합정보봉사체계와 전자지불체계를 비롯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편의 보장이 이바지하는 38노스는 전자결제 확산은 북한 당국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가격을 감시 통제하며 세금을 걷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임금이나 성과급, 많든 적든 당연히 현금으로 받죠. 그런데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당에서 발의됐던 법안인데 노동자는 의원들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받으라며 반발했고 결국 오늘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법력권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단체 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들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역화폐는 한정된 곳에서만 써야 되지만 이 임금은 내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그걸 내 임금을 왜 그거로 주면 안 돼요? 반대. 과정에서 뭔가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눈치를 보게 되거나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에선 이 실험적인 시도를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법안은 철회했다며 전해주신 비판과 우려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상장으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국내 주가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복판 마천루에 태극기가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금융회사 JP모건 본사 건물에 조명으로 표현한 태극기가 떠오른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나스닥 상장 행사에 참석해 직접 전략을 설명합니다. 공모가는 주당 149달러, 이번 IPO로 총 265억 700만 달러, 한화 약 40조 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지난달 12일 상장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 규모고 외국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을 넘어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관들도 대거 참여해 상장 초기 미국 ADR이 국내 본 하이닉스 주식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한국보다 높은 밸류를 미국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국내 쪽 본주보다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상장 뒤 초반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환율과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강호 모로코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4강에 올랐습니다. 간판 공격수 음바페는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선제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여 경기를 지켜보던 프랑스 축구 팬들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프랑스 대표팀이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월드컵 8강전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랑스 삼각편대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는 페널티킥 찬스를 놓치며 전반을 0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로코의 견고한 수비는 후반 15분 음바페의 선제골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첫 골이 나온 지 6분 뒤인 후반 21분엔 이번엔 우스만 덴벨레가 쐐기골을 추가했고 프랑스는 지난 대회 4강 팀인 모로코를 완파했습니다. We knew the team got it. I think we had all the game under control. The momentum was all over France, so we were able to get the win. So I'm very happy. I'll be at the final in New York City, July 19th. We will be there. France will be there. We will kick Argentina because we owe them a win. 음바페는 8호 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대회 득점왕 공동 선두로 올랐습니다. 역대 월드컵 득점 순위에서도 음바페는 총 20골을 기록하며 21골인 메시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C'est toujours bien d'aller en demi-finale. Je pense que c'est une étape importante pour nous en tant que groupe. On est très content d'être dans le dernier carré une nouvelle fois. 모든 팀 중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한 프랑스는 내일 새벽 열리는 스페인과 벨기에 경기의 승자와 오는 15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비구름이 물러나니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25도, 강릉은 26도 예상되고요. 열대야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는 36도로 뜨겁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일부 영남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올리고요. 당분간은 밤낮 없는 무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